네, 안녕하세요. 출란교실입니다. 날씨가 정말 빠르게 바뀌죠. 이제 냉해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차에 이미 벌써 더워졌어요, 날씨가. 이제는 꽃샘추위도 없고 주말에 비 소식도 없습니다. 이제 무더위로 가는데 정통한 날씨 소식통을 제가 접해 보니까 올 여름에 얼마나 더울 것인가를 가지고 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도 엄청 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더워가지고 이 카메라를 켜고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기조차 힘들었었어요. 막 숨이 탁탁 막히고. 근데 올해도 그보다 더 더우면 더웠지 그보다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참 더위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난을 키우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죠.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봄에 이제 난초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뭐 책에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 보면은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비료도 주시고 살균제도 주기적으로 살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살균제하고 미생물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출란을 구매하시는 분들, 봄 되면은 이제 신화를 보고 구매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팁을 좀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지금 베란다가 됐던 온실이 됐던 난을 키우시는 분들 아직까지 신화가 올라오는 것을 못 보시죠. 저도 제 난실에 신화가 아직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속에서는 꿈틀거리겠지만은 화장토를 뚫고 올라오는 신화를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해마다 요쯤만 되면은 이제 신화 판매전이 열려요. 신화를 판매하기도 하고 그 인터넷에 이제 그 신화를 보고 신화가 난초는 근데 사실은 신화 때가 가장 이쁘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산반도 신화 때 화려하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참 감탄을 자아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난실에는 신화가 안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신화 판매진이 이맘때쯤 되면 항상 열릴까? 이게 항상 궁금했는데 그걸 또 궁금증을 안 느끼시고 맞아 봄 되면은 신화가 올라오겠지 하고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제가 코멘트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신화가 눈에 확인되고 그 신화의 인문이가 확인될 정도의 신화가 자랐다면 그거는 어떤 난초입니까? 겨울에 가온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는 제 난실에는 신화가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 신화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신화가 그렇게 큰가? 이것은 보통 기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신화가 눈으로 인문이가 확인될 정도의 화려한 신화가 지금 피어 올라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판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출란들은 대부분 겨울에 계속 일찍 신화를 키워서 속성 재배를 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속성 재배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겨울에도 가온을 해서 겨울 중에도 계속 이제 자라게 하는 그런 이제 결과로서의 신화일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 좀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신화를 구매하실 때도 내 난실에 신화가 얼마큼 올라왔는가 이런 걸 봐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그것을 구매하시면은 겨울에 가온 난초를 구매하셔가지고 여름에 주거니 여전히 이런 불평을 하시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맨날 그 장사하시는 분, 난초를 판매하시는 분들만 욕할 게 아니고 그것을 구매하시는 에라인들이 이미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덥석덥석 구매하시는 에라인들이 숫자가 적다면
이 출란교실을 좀 자주 보시고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이 좀 적다면은 그렇게 함부로 가온 난초를 신화 판매전이다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상인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도 다른 유튜브에서는 별걸 이제 지적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그 생각이 난 김에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봄 되면은 이제 그 균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균이 이제 그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기온도 올라가지요. 또 기온이 올라가니까 분이 빨리 마르게 되죠. 빨리 마르게 되면은 물도 자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균에게는 아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봄 되면은 살균, 이제 살충 이걸 하게 되는데 이 살균제가 말입니다. 이 살균제가 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균을. 그래서 제가 출란교실에서는 난초를 배양하는 강력한 힘은 미생물로 키워야 된다 그랬어요. 난한테 이로운 공생균이죠. 우리 자생지에서도 결국 그 난초의 씨앗이 유익한 공생균하고 만났을 때 비로소 슈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이 미생물의 힘은 결국 난초를 키워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을 죽이는 살균제가 이 미생물도 사실은 균이거든요. 유익한 균일 뿐입니다. 근데 이 살균제를 치면 이 균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유기질 비료를 주거나 출란교실에서 소개해드렸던 유익균, 트리코데르마 같은 이런 유익균을 투여해서 미생물 증식을 왕성하게 했던 이 분, 거기에다가 이제 그 미생물 증식을 좀 용이하기 위해서 바크라든가 여러 가지 식재료를 섞어서 쓰시는 분들도 미생물 배양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 살균제를 확 쳐버리면은 살균제라는 게 이제 방제할 때 잎에다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뿌리, 특히 이제 곰팡이균을 죽이는 살균제 같은 경우는 분에 흠뻑 적셔가지고 밑에 이제 살균제가 다 내려갈 정도로 해서 뿌리를 완전히 세척한다는 의미로 살균제를 분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분 안에 있는 유익균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죠, 사실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몇 개월에 거쳐서 이 유익균을 분해서 상당히 증식을 해서 이것이 난초한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 놨는데 이게 살균제 한 방으로 다 죽어버린다 그러면은 이거 딜레마가 아닌가? 그렇다고 살균제를 안 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평소에 안 가지고 그냥 때가 됐다. 그래서 살균제를 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것인데 살균제를 방제를 하고 나서 한 2일에서 한 3일 정도 지나서 다시 유익균을 투여해 줘야 돼요. 트리코데르마라든가 아니면 트리코데르마뿐만 아니라 유기질 비료를 투입해서 미생물의 먹잇감을 줘서 이 분 속에 미생물을 다시 증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살균제를 또 쳐? 그러면 또 죽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반복한다 하더라도 살균제를 그렇게 자주 줄 필요가 없다. 특히 이제 그 곰팡이균 같은 것이 가장 이제 난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고통을 주는 그런 이제 몹쓸 균이긴 한데 곰팡이 방제를 하는 살균제를 아마 한 달에 한 2번 정도 확 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일반 보통 살균제 있지 않습니까? 탄저병을 없앤다, 입마르병을 없앤다, 연부병을 없앤다 이런 등등의 살균제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 줄 필요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병이 올 확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난실에 그런 병이 올 조짐이 보이면 그때는 미생물을 포기하고 방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특별히 그러한 것이 없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친다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이것이 하나의 그렇다고 해서 살균제를 전혀 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이 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의 딜레마인데 어쨌든 너무 자주 줄 필요는 없다. 뭐 한 달에 2번씩 방제를 해서 여름까지 계속 간다거나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한번 봄이 오기 전에 늦겨울에 한번 쫙 곰팡이균을 방제해서 미생물을 투여해서 다시 환경을 좋은 유익균으로 가득 찬 분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곰팡이균도 그렇고 일반 세균들 이런 이제 그 살균제로 예방하고자 하는 이런 균들도 사실은 분 속의 환경이 미생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살균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특히 트리코데르마 같은 경우에는 나쁜 균을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살균제보다 효과가 또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분 환경만 좋은 출란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조성이 돼 있다 그러면은 병도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생물이 풍부해서 난초한테 좋은 먹잇감을 제공해 준다 그러면은 튼튼한 난초가 공중에 떠다니는 무수한 유해균들을 이겨낼 수 있는 스스로의 체질, 즉 저항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저항력을 갖춰서 웬만한 균이 나한테 난한테 해를 주려고 달려붙으면은 난이 스스로가 그 균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효과적인 해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만 줘라 또는 봄 초입에만 주지 마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딜레마 속에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방법을 찾아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살균제를 치면은 분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같이 죽는다. 유익한 균들이.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미생물이 없는 난초가 자라는데 척박한 환경이 됐구나라는 정도만 인식해 주신다면은 다시 미생물균을 투입하고 거기다가 고형비료를 올려놓는다거나 아니면 액비, 유기질 비료를 줘서 유기질 비료라는 게 결국 미생물이 먹으라고 주는 먹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다시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면은 당분간 살균제를 주지 않아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겨울에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면요. 작년 가을, 겨울을 거치면서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면은 특별한 병이 없어요, 난실에. 그러면은 일단은 관찰을 해보는 의미에서 이거 살균제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조심스러운 관찰을 하면서 어쨌든 분 속에는 제가 그 미생물을 충분히 번식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미생물의 힘으로 인해서 유해한 균들을 어느 정도 커버해 낸다고 보면 관찰을 통해서 살균제를 칠까 말까 하는 어떤 그 대기 상태로만 한번 관찰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이거 무사히 지나가도 되겠는데 그러면 안 쳐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그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살균제 꼭 쳐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산에 있는 출란들은 우리가 인간이 살균제를 치지 않아도 병에 걸리는 확률이 상당히 적은데 왜 우리 난실에 있는 난초만 유독히 살균제를 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으로 되돌아가 본다면은 결국 산에 있는 강력한 저항력 이런 것들이 내 난실에 와서 이 저항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는 무수히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해균들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질을 강건하게 만들어서 살균제가 굳이 필요 없는 난초를 만드는 것이 우선인데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난초를 키울 수 없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은 아주 절제된 살균제를 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살균제를 친 다음에는 한 2, 3일 정도 지나서 다시 미생물을 번식시킬 수 있는 분 속의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가끔씩 이제 저한테 댓글로든지 아니면 카톡으로든지 아니면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밴드에서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1대1 대화를 열어가지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저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뭐 100% 난초를 전부 다 이해하는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제 얘기를 전달하기보다는 어떤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하는 의미에서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도 사실은 뭐 제 머릿속에 나오는 뇌피셜이 아니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미생물과 살균, 지금 살균제를 가장 많이 쳐야 되는 계절이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 과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